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역시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광주 금남로의 집회가 가져온 뜻밖의 나비 효과,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는 정치 파산 사태로 광장의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광장에서 구구 집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라며 광주 쓰레기 매립장 주소를 띄우는 등 거친 언사가 쏟아졌다. 그 큰 마찰 없이 집회가 끝났지만 좌파의 주력 상품이던 장애 정치에서 탄핵 반대 쪽에 사람이 더 모인 게 확인되자 강 시장은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프레임을 가동했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렸다. 마치 1980년 계엄군이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느낌을 광주 시민들이 다 느꼈다. 광주 밖에서 버스로 동원돼 온 사람들의 눈빛은 사이비 종교같이 광주를 죽이려 온 것 같았다. 이 일련의 발언 때문에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새삼 강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과거로 시선을 보냈다.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및 보좌진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국회의원끼리 몸싸움이 적잖게 일어나고 쇠사슬, 해머, 전기톱까지 동원되던 동물 국회 시절이었다. 김성희 의원과 강기정 의원 난투극의 진실이라는 14년 전 동영상에서 네티즌들이 새삼 주목하는 것은 격한 몸싸움 와중에 여당 김 의원에게 얻어맞고는 분을 참지 못한 야당 강 의원이 옆에 있던 국회 경위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었다. 1964년 전남 고흥 출생의 386 운동권 출신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야 학생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386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특이할 것 없는 전력이지만 강 시장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전과가 2건이 있다. 앞서 국회 난투극에서 경위를 폭행한 일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크고 작은 폭행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삼선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까지 화려한 정치 경력을 이어왔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 격하게 반응하며 열변을 토하는 강 시장의 동영상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처럼
간결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다. 시장님, 약자 이한다는 좌파가 국회 경위는 왜 때리신 거죠? 이번에 광주 갔는데 광역시 맞나요? 너무 낙후되어 있던데 이런 거 할 시간에 광주 발전에 힘쓰시라. 범죄자도 시장 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왜 집회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분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니. 아이들에게 중국 노래 정율성 음악제 시킨 거 잘 봤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8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뤘다고 칭송받던 한국이 민주주의 미천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 밀물때는 가려 있었는데 썰물이 되니 누가 수영복 안 입었는지도 도처에서 드러난다. 중립지대에 서 있어야 할 공수처, 법원, 헌재의 과잉 정치화, 헌법 수호자로 존경받아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몰상식 근무 형태와 투기 탐욕.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을 수십억을 투자했지요. 간첩은 불구속 수사하고 대통령은 구속 수사하는 놀라운 법 집행. 오염된 증언이 뒤섞인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 프레임에 더해 민주당의 카톡 계엄, 반대 집회 불어 같은 반민주적 민주화 세대의 민낯까지 별별 것이 다 튀어나온다. 대통령 헌재 심판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정치도시 광주 금남로의 이질적 대치와 상반된 목소리의 충돌은 그저 누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OX 승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등은 져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시민 대부분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새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말씀 붙이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차례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활성화를 하는 작업이 2014년도에 정점을 찍고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기 시작해서 지금 8년째 부정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한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음모론자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수도 틀립니다. 투표자 수도 틀립니다. 왜? 전산 조작으로 해서 더블당에다가 가공된 숫자를 더해 주었기 때문에 다 엉터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압으로 이들이 정권을 잡고 가면서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왔습니다. 이런 바람에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무너졌고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르텔, 그리고 사법부의 우리법연구의 카르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카르텔로 대한민국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 중 다행으로 계엄 탄핵의 혼란기에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정보를 흡수하고 의견을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주관식 문제로 고민하고 학습 중이다. 단단한 바위처럼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온 동질성의 정치 도시 광주에서도 호남 출신 보수 논객이 연단에 올라 호남도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남 출신 보수 논객이 연단에 올라 호남도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기적이고 이런 기적을 만든 원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인데 호남의 선택은 늘 반대라고 했다. 바위가 하루아침에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광주 금남로에서 들린 불협화음이 바위를 쪼개는 낙수 한 방울의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이번 세이브 코리아 주최고요. 전환기를 이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연사로 나왔는데요. 아마 광주 시민들도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좌다 우다, 호남이다 영원합니다 가리지 않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